안녕하세요.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이번 주도 K리그2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한 경기 저 리영섭이 빠르고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서울 이랜드의 그야말로 수원에게는 벌써 20번째 분수령이 될 그 경기입니다. 지금 이 두 팀이 굉장히 또 좋은 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의 행보가 또 아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주 많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지금 13승 5무 3패, 승점 44점, 득점 45점에 실점 27점 어쩔 거야! 근데 이러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이라는 존재 때문에 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초반에 리그 좋았거든요. 성적 좋았지만 현재 8승 6무 7패, 최근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 승격 안 하고 뭐 했니 너네는. 자, 어쨌든 굉장히 아쉬운 거고, 이 수원과 서울이 재밌는 게요, 수원은 현재 득점, 팀 득점 45점으로 K리그 1, 2 합쳐도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반면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원과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공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올 시즌은 공격 그다지 좋지 않고요. 실점이 많아. 팀 실점 33점으로 K리그2 리그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미친 팀이 청주, 경남, 천안이에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점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수원은 최근 5경기 4승 1무 12득점에 7실점. 어쩔 거야? 왜 2위야? 1위 안 하고. 특히 이제 아산전에서는 2실점, 전남전에서는 3실점. 굉장히 실점이 또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득점으로 커버하면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경기 무승이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에서는 3패라는 굉장히 뼈아픈 점이 있고, 또 6득점에 10실점이에요. 작년에 서울 이랜드,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은 내가 골 먹으면 내가 넣을게, 근데 올 시즌은 내가 골 먹을게, 골은 안 넣을게, 그냥 골만 먹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특히 천안한테 4실점했고 안산한테 2실점했어요. 이게 왜 뼈아프냐면 천안이 지금까지 팀 득점이 17점이고요 안산이 지금까지 팀 득점이 16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력이 안 좋은 팀들에게 완전 얻어맞았다는 거죠. 이게 서울 이랜드로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어쨌든 이 두 팀은 서사가 있다는 건 수원이 서울 이랜드를 단 한 번도 꺾지 못했다는 건데, 그만큼 이 수원에게는 김도균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 물론 시즌 초반에 서울 이랜드가 4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거 언제적 얘기니? 그 겨울 얘기잖아. 지금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강한 건 수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최근 5경기에서 수원 득점 패턴 분석해봤습니다. 김지현 3골, 파울리뇨 2골, 일류첸코, 최영준, 세라핌, 이민혁, 브루노 실바, 이적생 박지원까지 12득점을 무려 8명의 선수가 고루고루 골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수원이 이거 굉장히 무섭다고 봅니다. 인천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인천도 지금 무고사가 약간 주춤하니까 득점원이 없어요. 근데 수원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일류첸코 빠집니다. 그러면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빠졌어. 오케이, 2명 나가. 김지현 있어, 세라핌 있어, 파울리뇨 있어, 박지원 있어. 어떡할 거야? 막을 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수원이 45득점, 팀 득점 45득점 했는데요. 이 중에 전반전에 21골 넣었고 후반전에 24골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반 30분까지 11점, 그리고 후반 30분까지 16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몰아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잘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끝나기 직전에 터지는 골이 꽤 있습니다. 청주, 아산, 성남 이렇게 보면은
안 터지다가 경기 마지막에서야 터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원은 경기 시작과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몰아친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골을 반드시 넣겠다는 전술, 그리고 골을 반드시 넣는다. 수원은 실제로 무득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어요. 인천과 아산전 이 2경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시즌 초반입니다. 이 2경기를 제외하고는 골을 무조건 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너무 무섭습니다. 반면 최근 5경기에서 이랜드는 말이죠. 이주혁, 아이데일 2골, 정재민 3골.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야. 전반전에 3골, 후반전에 3골 넣었지만 글쎄요. 초반을 생각하면 지금 이랜드의 공격력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정재민 선수가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데일 선수 2골 넣긴 했습니다만, 이 서울 이랜드의 문제는 나중에도 짚겠습니다만 골 찬스는 많이 만들어요. 특히 에울레르 선수를 중심으로 골 찬스 많이 만들어줘. 거의 밥 떠먹여준단 말이야. 숟가락 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공격수들이 나 안 먹어.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골 찬스를 만들어주면 뭐해? 못 넣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수원의 득점 패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 전남전에서의 득점 패턴을 한번 보시면, 첫 득점에서는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딱 했는데, 전남이 수비적으로 나섰단 말이죠. 5-3-2를 들고 나왔잖아요. 수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건 수원이죠. 자, 여기서 저는 또 짚고 갈 점이,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 중에서 유난히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들이 있어요. 수비적으로 나서면 그냥 수원한테 얻어맞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수원도 어느 정도 수비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골 먹을 거 생각하고 내가 한 골 먹었으니까 나도 한 골 넣어야지란 마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번 전남전에서도 전남이 3골이나 넣었고요. 거의 막판까지 동점골 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원도 일류첸코가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가능했던 일이고, 전남도 오히려 전반부터 그냥 계속 공격적으로 나섰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지금 돌이켜보면 있는 거죠. 왜냐면 수원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뒷공간 많이 빈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 아쉬움이 좀 있고. 자, 수원의 이제 전남전 첫 득점 크로스 올리는 상황에 보면 골문 안에 수비가, 전남의 수비가 무려 7명 있고요. 수원의 공격수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신장 좋은 레오까지 들어가 있죠. 왜냐면 아까가 프리킥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뒤에 최영준과 파울리뇨, 그 뒤에 이기재 선수까지 받쳐주면서 세컨볼 무조건 따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하겠다는 일념을 제대로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근데 일류첸코 선수가 정말 중요한 거는 아마 수원 팬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톡 받아가지고 그 볼을 바로 김지현 선수가 때려 넣었단 말이죠. 근데 예술입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이 어시스트뿐만 아니고 경기 내내, 그동안의 경기, 수원의 경기를 보시면 일류첸코 선수가 계속 2선, 3선으로 내려와 주면서 골 받아주고요. 김지현 선수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양쪽 윙, 세라핌, 브루노 실바 혹은 파울리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류첸코가 중앙 2선, 3선에서 공 잡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지도 않고 뛰어. 그러면 언제든지 뿌려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류첸코 선수의 퇴장이 굉장히 지금 수원에게는 아쉬울 거란 말입니다. 이번 전남전도 보시면 일류첸코 선수가 계속해서 연계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매끄럽게 연계해주고. 자, 전남은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나서고 공격 라인 올리는 수원인데, 여기서도 이제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일류첸코 선수가 공 받아주고 바로 뿌려주고, 세라핌이 그 공간을 바로 침투해주면서 슈팅까지 가져간단 말이죠. 이러한 연계 플레이가 이제는 수원의 트레이드 마크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시그니처 플레이야. 자리를 잡았고요. 그로 인해서 골도 나오는 게 아주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일류첸코가 내려오고 김지현 선수를 비롯한 윙들이 전방 침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내 앞에 있건 말건 그냥 일단 찔러줘. 그러면 양쪽 윙이 뛰어들어가서 볼을 따내고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은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상대팀도 수원이 잘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거 알면서도 막기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 지금도 보시면 24번
그냥 후방에서 한 방에 찔러주죠. 세라핌, 수비 옆에 붙건 말건 어쩌라고, 나 들어갈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순식간에 2선, 3선에서 공격 뒷받침해주는 선수들이 바로 올라와주면서 이 세컨볼 찬스 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플레이가 계속됐고, 두 번째 골도 보시면 이 역습, 수원의 역습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수비 5명입니다. 그 중에 1명 지금 나가리가 됐고, 수원 공격 역시 5명입니다. 자, 5대5 상황이죠. 수비 사이로 김지현 선수가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 파울리뇨는 정작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남 선수들이, 그러니까 상대팀 수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막 몰려오는데, 야, 누굴 막아야 되지? 그렇다고 한 명만 막기에는 부담돼. 2명이 붙어줘야 돼. 그러면 또 1명이 빈단 말이죠. 그리고 김지현 선수가 파고 들어가면서 수비 끌어주고, 뒤에 파울리뇨, 그리고 또 이기재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비는 거죠. 그리고 김지현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파울리뇨에게 찔러줬고, 그걸 바로 성공시키는 파울리뇨 선수. 이게 너무 좋아. 수원이 너무 좋아. 왜 2부야? 빨리 올라가. 재앙입니다. 지난 청주전을 보면 사실 청주는 수원을 굉장히 잘 공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패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는 잘했어요. 근데 이런 수원을 상대로 잘하는 팀들을 보면 물러서면 안 돼. 같이 부딪혀줘야 돼.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청주 플레이 조금 더티합니다. 더티해요. 그냥 잡아채고 막 압박하고 태클 걸고 그래야만 수원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부천도 공격적으로 나서가지고 결국 동점골 뽑아내면서 무승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뒤에 물러서 있으면은 결국 수원한테 잡아 먹힙니다. 압박 강하게 해야 되고, 2명 붙어가지고 슈팅 못하게 해야 되고. 자, 근데 일류첸코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공격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그런데도 골을 넣어. 이건 진짜 수원 대단한 겁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선수. 저는 이제 성남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수원과 찰떡이야! 원래 수원 사람인 줄 알았어. 원래 수원 선수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박지원 선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남에서도 보면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수원 경기에서도 골은 넣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단독 드리블 찬스에서 사실 1대1 찬스에서 골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놓치는 모습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수원 컬러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빠른 스피드, 파고 들어가는 느낌 굉장히 좋았고, 이 전남의 역습상에서 보면 전남은 이제 그러니까 수원의 역습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느낌이 강해요. 수비수가 많아도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그냥 한 명이 꼭 비어.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골을 넣어줬고, 수원의 공격, 특히 이제 역습이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냥 한 골, 2골 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수원에게는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같이 맞불을 놓자니 또 역습을 당하면서 여기서 무너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야지만 수원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수원의 수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압박해줘야지 그나마 공격적으로 나서는 걸 조금이라도 억누를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본인들도 수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냐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하라 코치가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점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자, 문제는 이제 실점 패턴을 봐야 돼요. 수원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수비가 다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 선수가 공을 잡았죠. 근데 너무 편하게 슈팅하게 놔뒀어요. 붙어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때려봐라, 이런 느낌으로 조금 안일하게 놔둔 거고, 그 전에도 알베르티가 공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베르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아주 위협적인 중거리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아쉽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계속 내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그런 조금 이런, 뭐랄까요, 이게 그냥 기다리는 건가, 전술이? 자리를 잡았는데 상대방이 공을 잡으면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남전에서도 좀 실점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두 번째 실점도 보시면은 발디비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수비수가 많아요.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2선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같이 발디비아를 커버 쳐줘야 되는데 그냥 넋놓고 가만히만 보고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또 아쉽고, 또 하남에게 실점을 했고 슈팅 많이 내줬고, 특히 이제 제공권에서의 많이
수원이 좀 밀렸거든요. 레오 권한규 선수가 제공권에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남이 그 정도로 제공권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남 선수가 제공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골을 먹혔고, 예전에 부산전도 보시면 곤잘로, 제공권이 좋은 곤잘로한테 결국 먹혔거든요. 그래서 수원의 약점이라고 본다면 수원 수비의 약점은 결국 제공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전남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많이 올리고, 그로 인해서 하남 선수가 또 헤딩도 많이 해줬고, 또 그로 인해서 PK까지 얻어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거를 조금 서울 이랜드로서는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서울 이랜드 공격 한번 봐야죠. 서울 이랜드 아이데일 선수가 그나마 수원 골문을 두드릴 수 있는 선수고, 물론 에올레르 있습니다만 에올레르 선수는 골을 넣기보다도 골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예술적인 선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올레르 선수가 다 떠먹여주면 공격수들이 안 먹어하고 다 그냥 뻥 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쉽고, 자, 지난 성남전도 보시면 아일데일 선수가 찬스 2번 날렸습니다. 1대1 찬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성남의 골키퍼가 잘 막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수원도 보시면 양영목 골키퍼 선방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아이델 선수가 똑같은 1대1 상황에서 과연 양영목 선수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믿을 거는 이제 에올레르 선수인데, 에올레르 선수 혼자, 이거 에올레르가 혼자 플레이한다고 뭐 축구 공격이 되나요? 다른 선수들이 공격을, 그러니까 찬스를 잡았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 놓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는 지금 공격도 제대로 안 되고 수비가 특히 최악인데, 이거 뭐 다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남한테도 밀립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실전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랜드도 사실 비슷합니다. 수비들이 다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선수를 놓치면서 바로 실점하는 플레이. 이정빈 선수한테 크로스가 왔어요. 막아줘야 되는데 그대로 막지 못하면서 골을 내줬고, 특히 안산전 실점 보시면 안산이 역습을 들어갑니다. 자, 안산의 역습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의 역습이 진행될 때 이랜드 수비수들의 복귀가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빠른 수원 상대로는 이거 못 막습니다. 아예 내려앉던가, 아예 내려앉으면 또 공격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저는 결코 이거 안산전 역습만 보더라도 수원의 역습으로는 절대 못 막는다 생각하고,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앙에 수비 7명 있어요. 안산의 공격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이드가 비네? 뭡니까? 왜 다 중앙에만 있는 거야? 사이드 왜 한 명 놔두는 거죠? 같이 가줘야죠. 가주지도 않아요. 이미 가면 늦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에 공 갔을 때 안산의 2명의 수비수들 바로 침투하죠. 그마저도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골을 넣었던 안산이고요. 수비가 많은데, 소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공격수들을 못 막고 있어요. 특히 청주전도 봅시다. 청주 수비수들, 이랜드 수비수들의 백코트 느리니까 패스 한 방에 사이드 또 뚫리죠. 가브리엘 선수 올립니다. 자, 여기서 수비수들이 있어요. 자리 못 잡아요. 제공권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딩으로 실점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실점도 보시면 수비 4명이 안에 있는데 안 막아요. 미리 끊어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실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계속 심각하다. 근데 실점 상황을 다 모아놓고 보세요. 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상대팀 공격수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랜드 수비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물씬 드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서울 이랜드의 수비를 항상 볼 때, 자, 김호규와 오스마르 조합이 너무 느리다. 오스마르 빼고 다른 선수 넣었더니 똑같아. 똑같이 느리고 똑같이 수비 안 좋고 똑같이 제공권 못 따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바꿔도 계속해서 골을 먹힌다. 이거는 그냥 그 수비 전술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골을 먹혔으면 골을 넣었어요. 올해는 골도 먹히고 골도 못 넣고,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아쉽고, 자, 문제는 서울 이랜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은 공격대로 해요. 문제는 다 놓친다는 건데,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면서 많이 밀어붙이거든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건데, 자, 수비 최근 5경기에서 최근 5경기에서 서울 이랜드가 상대팀에게 내준 유효 슈팅 한번 봅시다. 천안한테 유효 슈팅 6개 내줬고요. 그중 4골이 들어갔습니다. 아산한테 유효 슈팅 4개, 그중 1골 들어갔고, 청주한테 4개, 그중 2골 들어갔고, 안산한테 4개, 그중 2골 들어갔고, 성남한테 3개, 그중 1골 들어갔어요.
5경기에서 유효 슈팅 21개 내주고 그 중에 10골 먹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유효 슈팅을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아주 잘 넣었다. 그리고 이랜드 수비가 잘 못 막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유효 슈팅을 내줬다. 그래서 2개 때리면 1개는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원 봅시다. 수원이 최근 5경기에서 때린 유효 슈팅이 27개입니다. 그 중에 12개가 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한 2-3개 때리면 그 중에 1골 들어가거든요. 자, 서울 이랜드 유효 슈팅 2개 정도 내주면 1골 실점해요. 수원은 한 2-3개 때리면 1골 들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계학적으로. 또 수원이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수원은 인천과 7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위 인천과 7점 차이. 그러나 밑에서 쫓아오는 부천과는 6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크스를 깨야 돼. 이 이랜드를 잡고 편안하게 8월 보내야 됩니다. 수원은 상대적으로 8월에 상대팀들이 해볼 만한 팀들이 많거든요. 이랜드를 꺾고 기분 좋게 8월 연승행진 가면서 이로빈 끝내야 된단 말이죠. 자, 반면 이랜드 같은 경우는 5위 부산과 지금 1점 차밖에 안 나요. 수원을 잡아야지만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수원에게 져버리면 글쎄요,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김포, 성남 등등에 있단 말이죠. 수원한테 못 이기면 그 다음이 또 인천전입니다. 수원 인천에게 못 이기면 10경기째 무승이라는 거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랬는데, 저는 약간 저 자칭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이 어떻게 보냐면, 저는 솔직히 이번에 수원이 징크스 깰 것 같아요. 수원이 이랜드 징크스 깨고 반대로 이제 서울 이랜드는 수원을 못 잡을 것 같아. 지금 수원이 너무 좋기도 하고 이랜드가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수원의 행보를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수비가 아쉽다? 공격을 보면 수비가 아쉽다는 얘기 안 나와. 골을 넣어주니까. 증명하니까. 3골, 4골 넣는 경기가 뭐 한두 경기가 아니에요. 그냥 매 경기 그냥 때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골을 넣는 선수가 계속해서 골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냥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 지금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골을 먹히고 있어요. 근데 골을 못 넣잖아요. 근데 골을 넣는 그 실점하는 패턴을 보시면 계속 비슷하게 먹힌단 말이에요. 이거 왜 못 먹지?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먹히니까 조금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저는 오히려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이랜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전에는 수원이 이랜드를 만나면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칭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이 분석한 수원과 서울과 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에 싱겁게 이길 것 같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게 인천과 안산의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왜냐면 한쪽에서는 수원, 한쪽에서는 인천이 각각 경기를 펼친단 말이죠. 어디 팀이 이기고 어디 팀이 또 계속, 그게 재밌어요. 이번에도 인천이 경남을 겨우 이겼잖아요. 계속해서 야 이거 비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비기면 승점 5점 차인데 자꾸 이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쫄깃쫄깃함이 과연 언제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날씨 너무 더운데 좀 건강 생각하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면서 경기 직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다음에 또 다른 K리그2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